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 연휴에도 부동산 설전입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자꾸 이진우로 가잖아요. 이진우 배우님 생각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실제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이진우 배우 되게 잘생긴 진우. 배우님 계십니다. 네. 잘생겼다. 긍정적으로 예.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준우라고 또 방송에 또 김준우. 있습니다. 네. 예, 진행자로 또 활동하는 분도 있고 예. 요즘에 진우 준우. 대세입니다. 네, 준우 진우의 전성시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연휴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여쭙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단종생에 다룬 왕과 사는 남자, 요거 영화 보셨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영화? 다들?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예. 보셨어요? 예. 대통령 보셨다니까 또 보셨. 그 관계없이 예약을 해가지고 시간이 남은 기니까 이제 보고 싶은 거 봤는데 예. 슈미트보다는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상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슈미트는 안 봤어요. 안 근데 보셨어요? 그게 더 보고 싶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 보기 전에 관상을 먼저 보고 또 관상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이어지죠. 이어지니까 예. 그래서 보는데 참 권력이 참 자, 예나 지금이나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참 그 본질이 크게 안 달라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권력을 예. 차지하기 위해서 친족까지 이렇게 살벌하게 친족까지. 하는 거 보고 좀 본질은 예나 지금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저는 드라마 봤습니다. 드라마? 넷플릭스? 보셨어요? 넷플릭스에 새로 나온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는 네. 그거 뭐 레이디드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기 네. 그 신혜선 배우가 네. 주연인데,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면은 되게 뭐 그냥 명품 얘기하는 건가 싶은데 네. 그 명품을 둘러싼 되게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그런 시선들을 좀 담았고요. 거의 맞아요. 약간 그 화차라는 영화 보신 분들 화차. 아시나요? 그러니까 화차 같은 요소도 좀 섞여 있어서 저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영화 얘기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좋은데요? 우리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도 올렸었고 계속해서 연휴 내내 부동산 관련 정책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올리고 있고 장동혁 당대표도 설전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들 보셨는지 먼저 최고님.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으로 하여금 좀 이 다주택자 매물이 좀 조정되는 현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계속 보이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 악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뭐 세컨하우스 이런 문제를 다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투기의 목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만큼의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다주택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그게 좀 정상적으로 시장 범위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장도영 대표께서 너무 나간 비판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지금 보면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좀 대안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는 건가 이대로 놔두면 된다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장동혁 당대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기서 잘 보인다고 저는 느꼈는데 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페이스북 저 글에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글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장동혁 당대표는 단식했을 때 왜 그 장미 한 송이 올려놓고 장미꽃과 함께 본인을 동일화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 왜 항상 저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점이 오히려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SNS에 동문서답을 바치잖아요. 즉 본질을 피해갑니다. 지금 저기도 방금 SNS 잠깐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비거주하는 자가 다 정렬하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비거주한 자가 하니까 자기 집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하고 있는 집. 그 문제 나오니까 이제 그 문제를 살짝 발을 뺍니다. 그러면서 다주택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사회학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돈을 벌게 만드는 정치인들의 문제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돈 버는 시대가 언제였었죠? 정치인들이라는 게 정치인들 집합체가 결국은 정당인데
정당이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정권 창출을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노무현 정권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서울시 아파트의 집값 상승률이 약 80%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약 120%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그때 당시 서울 아파트값이 어땠느냐? 이명박 정부 때는요 마이너스 10%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20%, 윤석열 정부에서는 1%의 상승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소리를 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들 보기에는 좀 너무 현실 정치와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이상향을 가지는 건 좋은데 이상향이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그 잘못된 좀 이제 통치 그 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번 설에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직접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보니 역설적으로 보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결국 정권까지 넘겨주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걸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권 뺏기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더군다나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역설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불안감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주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구령의 담론이 슬쩍 넘어가요. 그분들이 지금 집을 처분하겠다 말은 했지만 실제 처분된 사례가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신호가 제대로 그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전부 다들 실제로 그걸 파는 거를 볼 때까지는 아마 기다려보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다주택자잖아요. 6채 보유하고 있다 해서 그거 관련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 네, 장동혁 대표 총체적인 문제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투기할 자유를 얘기하시는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6채나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또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예. 사진을 제가 추적해봤거든요. 예, 예. 2022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몇 년 전 사진으로 불효자는 옵니다면 최근에는 안 가셨나요? 그 진짜 불효자 맞긴 하네요. 좀 어머니께 석고대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은 딱 간단합니다. 예. 집으로 돈 번 정치인과 집으로 삶을 버틴 서민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장동혁 대표 본인 판사 재직 시절에 서천 보령 지역에 고속도로 근처에 땅 사셨잖아요. 그 땅 문제 제대로 해명하셨습니까? 6채나 보유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셨습니까? 본인 집 판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서 집 한 채 가진 이재명 대통령한테 계속 핀잔을 잡습니다. 6채나 가진 당대표, 국민들이 전국에 6채나 가지신 위대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님 계속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이재명 대통령은요, 우리 국민과 실거주자,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 줄까 하지만 이 집 한 채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 국민들의 꿈을 위해서 이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끝끝내 다주택자의 그 지위를 보유하시면서 투기할 자유를 외치시는 장동혁 대표에게 국민들은 절대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장동혁 대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집 다 파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채 보유 얘기하시니까 제가 예. 반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집이요. 서울 구로동에 있는 실제 그 장동혁 가족이 거주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 다 이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 낮잠을 잔다든가 쉰다든가 누구 만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충남 보령 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이건 자기 지역구니까 아파트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지역구 인천 기양에 있을 때도 거기 집을 안 샀어요. 임대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 지역구의 아파트를 진짜 실제 샀습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좀 싸긴 하죠. 인천보다야. 그리고 충남 보령에 있는 농가 이거는요.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집인데 이게 예. 1억도 하지 않습니다. 네. 불과 한 5,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는 전체 가격의 5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 누가 사느냐? 장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경기 안양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건 가족 전체 지분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분의 1, 10분의 1 더하면요. 한 1억 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6개를 다 따져보면은 전부 다 몇 푼 되지 않는 거고 다 더하면은 8억 5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아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예. 본인이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예. 얼마 산 줄 아세요? 3억 6천을 샀는데 지금 3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실거주용이죠. 예. 아니죠. 그러니까 안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천의 지역구로 그러니까 본인은 하면서 설명한 이사를 거죠. 한 거고. 본인은 그 그렇죠.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실거주를 하기 위해 용도로 그때 샀었다고 얘기하는 장동 거고. 대표랑 비슷한 것 같네요. 충남 보령에 본인이 지역구라서 아파트 하나 제 있는 설명 좀 거랑. 들어보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분당에 있는 그 집은 본인이 인천 계양에서 출마했을 때 당선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본인이 살 집을 거기 놔두고 있으면서 여기 임대로 살면은 인천 계양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뭐냐? 그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하니까는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집 팔고 여기서 집을 사겠다라고 그걸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안 팔잖아요, 그거를. 그 본인이 팔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안 파는 이런 이제 거짓말 행위를 어쨌든 3년 내내 한 겁니다. 2022년부터 얘기를 했었으니까 어쨌든 본인이 말한 거에 실천하지 않은 거는 팩트예요. 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왜 안 팔까? 집값이 작년 한 해만 6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집이 재건축된다 그러는데 재건축 되면은 아마 현재가 30억 정도 시세니까는 40억 내지 50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나도 부동산 가지고 돈 좀 벌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겠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대해서는 그건 나쁜 짓이야, 그건 악마야, 그건 마귀야라고 예. 얘기한 것이 모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하. 지금 대통령에서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2억 7천이에요. 2억 7천인데 이게 5년 동안 임기라면요 1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통령 임기 끝났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만약에 자기가 저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자산이 대통령 임기 끝나면 거의 60억 넘어요. 60억, 70억 사이 됩니다. 김정수 여사처럼 만약에 특수활동을 빼돌려가지고 자녀에게 문다희 씨에게 상해비를 줬다는 만약 그런 것까지 할 일은 없을 거라 보지만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면 재산 확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월급도 연봉이 2억 7천, 5년 임기하면 13억이 넘는 데다가 지금 그 집이 재건축이 되면은 50 가까이 정점을 찍을 거라는 그런 예.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자꾸 팔라고 하는 거지 본인이 가진 건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국민들이 가진 거는 악마 마귀다라고 얘기한 것은 위선이자 내로남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허. 근데 국민, 뭐, 네네. 근데 이제 정치원님. 대통령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쨌든 뭐 따로 이제 거주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적 거주지와 사적 거주지는 좀 구분을 해야죠. 대통령의 예. 신분 특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성남 집을 뭐 처분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찾아보시면 이제 2022년에 국회 등원하시면서 급매로 이제 집을 내놨던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개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사는 집과 이제 퇴임 후에 내려갈 집은 또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 분당에 있는 집은 아주 오랫동안 실거주를 해오셨던 집이고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청와대와 관련해서 이제 지내고 계신 것이지 이 대통령이 뭐 천년만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살 집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와 연관지어서 보는 것은 저는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끼리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대통령의 이 성남 집은 뭐 지금 밑에 나가고 있지만 퇴임 후에 거주할 곳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의 집인 게 분명하다라는 예.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상황에서 또 이 집을 뭐 오가면서 지내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통령의 집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 혹은 혜택을 좀 줄이는 문제 이것을 연관시킬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퇴임은 거주한다 그랬는데요. 저걸 그대로 실현하지 않는 대통령 되게 많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예. 경남 그거는 김해로 이제 내려갔었죠. 개인에 따라서
다른 그렇죠.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도 다 나중에 퇴임하면은 처음에는 다 나중에 그냥 그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하고 어디 갔죠?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본인 또 기장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중에 실제 퇴임 가까워지면요, 경호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본인 생각과 다르게, 이제 거처로 옮기는 분이 되게 많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5개 재판 받게 되는데 그 재판 5개 받으면서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구치소로 갈지 그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거기 뭐 재판이 안 열릴 것을 확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재판 열려도 무죄가 될 거라 확신한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장담한 것은 실제 선례도 맞지도 않고 또 재판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장담한 것은 그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결국 청와대 거주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실거주할 집을 팔라고 하는 거는 억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뭐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지금 거주하고 예. 계신 것도 예, 알고 예. 계시고, 그 뒤에 이제 그 하나의 주택은 결국 퇴임 후에 갈 집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고 다른 그렇죠. 그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아하. 그렇다고 대통령의 이 성남집을 문제 삼아서 너는 안 팔면서 왜 주민들한테 왜 국민들한테 팔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는 너무 이거는 진짜 지나친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본인이 일단 먼저 비거주하던 자가를 팔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런데 대통령 돼서 본인- 성남집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말 안 하는 게 맞죠. 저는 국민의힘이 제발 본질 비거주. 좀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왜 이렇게 물타기를 비거주라고- 하십니까? 아니 본인이 비거주로 물타기 팔라고 하지 했지 않습니까? 마세요. 예, 지금 예. 하나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은 핵심. 집값 핵심을 안정화, 얘기하세요, 주거 핵심. 안정화를 바라지 않아요? 아니요, 핵심이 하나 뭐예요? 물어볼게요, 진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요?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화 당연하죠, 바라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바라시죠. 이거를 당연히 다주택 바라기 이 때문에 정책을 왜 공급을 하시는지 늘려야죠. 알겠네요. 근데 왜 부동산 물타기를 하시냐고. 목적은 아니죠. 하나 집값 본인이 안정, 주거 다른 말을 했지 안정화입니다. 않습니까? 근데 왜 이슈를 덮고 이렇게 국민의힘 네. DNA 못된 건 알겠는데 왜 본질을 흐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브로커라든가 국민의 다주택 그 대통령 집부터 팔아라. 본질 흐리게 물타기 좀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왜 하는 걸까요? 주거 안정, 그다음에 집값 안정, 주거 정상화를 위해서 다주택 특례, 그다음에 투기 구조나 불로소득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정책들이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 민주당의 기준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집이라는 게 하나의 투기의 칩이 아니라 국민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누구 하나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삶의 터전이 돼야 된다는 게 기반이고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정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흔들지 말고요. 답을 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국민의 시수요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동산의 시장 교란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제시하셔야지 이렇게 물타기, 본질 흐리기, 이슈를 덮는 그런 못된 DNA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냥 예. 저한테 못된 DNA가 있는 거 알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방송에 과연 적합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요. 저도 그런 류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서로 그런 류의 유치하고 방송에 안 맞는 그런 얘기를 서로 단어를 주고받아야 됩니까? 자, 저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비거주용 자가를 팔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만요. 근데 본인이 안 팔았잖아요. 잠시만요. 이건 대변인. 팩트잖아요. 지금 이거 팩트인데 왜 이걸 인정 안 하세요? 이게 대통령의 허위입니까? SNS 내용은 다주택자의 그걸 바꾼 거예요, 나중에. 주택을 다량 보유함으로 그렇죠. 인해서 시장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좀 다시 이야기를 다시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 그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해답을 못하니까 답을 못하니까 나중에 다주택자로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다주택의 문제이기 타겟을 때문에. 본인이 바꿨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비거주 주택을 팔으라고 했던 건 그건 팩트예요. 예. 근데 팩트가 아니라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거 반박을 안 할 수 있는 제가 거죠. 알기로는 대통령의 이제 네. 워딩은 다주택
다주택의 문제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한 겁니다.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급의 문제가 항상 그러니까 나오기 진행자님도 마련인데. 지금 뭔가 지금 팩트 잘 예. 모르시는데 맨 처음에는 비거주자가 팔으라고 했다가 예. 그게 본인의 집을 안 팔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다주택 문제 끌고 나가지고 지금 다주택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주택의 예. 문제를 처음부터 지적을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거겠죠. 예.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뒤에 어떤 세부적인 유형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항상 그걸 시행령으로 1년씩 연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이 집을 그냥 가지고 있고 투기나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냥 이 공급이 좀 원활해지지 않는 문제 혹은 사실은 단순한 실거주 목적 이상으로 집을 보유하는 행태들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고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이거 세금 혜택 주던 거 이번엔 끝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세금 혜택 끝내는 거 이번엔 진짜니까 정리를 하셔라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아니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주택자가 그럼 다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이게 뭐 세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안 팔아도 된다라는 거고 플러스 더 나아가서 아까 대통령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지방 소멸 지역의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뭐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붙이면서 그런 걸로 정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보면 결과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부동산 투기 투자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 그리고 그동안 부과하던 세금 혜택을 이번에는 정말로 종료할 거니까 알아서 정리를 하셔라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되게 준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예. 그런데 다주택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입자한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은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현금 부자들밖에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역대 가장 최대 높은 상승률 아파트 상승률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120% 했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이 폈냐면 다주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를 중과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분양 상한제를 다시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 확 잡힙니다. 어떻게 잡혔냐?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완화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거꾸로 했더니 이게 순식간에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정책 그대로 도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효과를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알면서 왜 똑같이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말하는 건 공급이에요. 예.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시장에 맡겨라. 그럼 저절로 이게 주택 가격 상승 잡힌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6만 가구로 했죠. 6만 가구. 6만 가구를 지금 공급받았는데요. 이거 시장에 맡기면 한꺼번에 20에서 30만 원가 공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부동 가격 떨어지겠죠.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예. 이거 모순되고 결과는 예상되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만약에 중과를 하면 그게 이제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부동산 업자들 많이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개발자들이.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하려고 한다. 저는 거기에 요것도 좀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 좀 같습니다. 이견이 있는 게 뭐 물론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 좋았느냐 아니죠. 아쉬움이 있고 뭐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근데 결국에 이제 핵심은 공급이 좀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규제와 공급을 이제 동시에 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공 차원의 공급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지역, 좀 알짜배기 지역들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내놓은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동안 다주택자 문제들을 좀 방치했던 거. 이걸 그냥 규제를 안 하고 뭐 혜택도 다 그대로 주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겠느냐. 이걸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도 대통령께서 이미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부터
강남 3구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언론 보도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그동안 어떤 집을 뭐 투기의 목적으로 투자의 수단으로 계속 본인들이 활용해 왔지만 이제 이 세금 혜택이 종료된다. 아 굳이 내가 가지고 있을 그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 아하. 그런 판단하시는 분들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시장 내에서 또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냥 마냥 시장에 다 맡기자. 뭐 민간에서 재건축, 뭐 재개발 다 허용해주면 모든 공고의 문제가 풀린다. 그건 아니죠. 예.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수단들, 뭐 세금이든 아니면 정책을 좀 조정하는 문제든 아니면 공급을 계획을 짜고 하는 문제든 실제로 민간 공급과 이 공공 영역에서 하는 공급만 봐도 이 시간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걸리는 속도가 달라요. 민간에서 한다라고 해도 몇 년씩 걸릴 때도 있고 하지만 공공에서 하는 공급은 이 정책의 목표가 있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민간이 답이다. 규제를 푸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이재명 좀 설명드릴게요. 공공에서 공급하기 더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아니면 이미 확인됐죠. 예. 노원구의 태릉CC에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왜 안 된 줄 아세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공공에서 그걸 억지로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민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의 원래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공공은 오히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이걸 추진할 때 자기들 책임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민간은 자기들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면서 빨리 추진하기 목적이기 때문에 민간이 예.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그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된 이유가 뭐냐면 이 과천 경마장 주변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미 경제 인프라가 굉장히 잘 자리를 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옮겨서 딴 데 간다 그러니까 과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가 기반해서 먹고 사는 상인들 얼마나 많은데 이걸 빼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안 된 거예요. 그것도 공공의 추진하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공공의 추진한 게 오히려 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숙성의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더 속도가 늦다. 예. 민간이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서로 윈윈이 된다는 선에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반대로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 결국 시장에서 반응하는 걸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에는 뭐 여야 할 것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메시지에 뭐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전 좀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만 보더라도 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매물이 늘어났다라는 데이터가 이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그냥 단순히 5월 9일까지 당장 팔아라. 팔지 않으면 다 이 세금 혜택 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뭐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또 부과를 하고 다른 신규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사실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인 그런 다주택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만큼 실거주 의무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이런 안도 정부가 같이 내면서 예, 예. 다주택자들이 이것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충분하게 내고 있고 거기에 디테일이 없냐 시장에 반응이 없냐 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주택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분명 뭐 국민의힘도 이걸 그대로 방치하자라는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는 전 이렇게 마냥 대통령 흠집내기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오죽하면 직접 장동혁 대표랑 설전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네, 대출 규제를요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그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도 어떻게 누가 삽니까? 예. 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됐지 않습니까? 예. 못 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주택자한테 집을 내놓으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삽니까? 가격을 결국- 낮춰서 내놔야죠. 예. 아, 그렇죠.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가격 낮춰서 내놓는다 하더라도요. 현금이라는 게 현금을 한 얼마 정도 가지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집 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이즈예요. 자동차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이나 20억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 돈은요 거기서 한 절반이나 한 40%밖에 불구하고 나머지를 다 예. 빌려서 은행 안고 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데 지금은 최대 해봤자 6억밖에 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아예 현금이 많이 있어서 준비가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전혀 대출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인데 예. 일반 서민중에서 대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주택자에게 강매를 시켜고 현금 있는 사람은 집을 사게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은 집 있는 사람이 더 집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은 집 가격 싸게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방에는 지금 아무런 예. 규제를 안 해도요. 지방에 집이 싸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서민들끼리 집을 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그런 규제가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더 집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 역설적 효과가 생긴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약간 매물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강남에서 100억짜리 집이 금매로 뭐 한 70억, 80억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00억짜리 집이 70억, 80억 나오기 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 나왔다 해가지고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예. 네, 강남에 30억짜리 20억 떨어지고 20억짜리 10억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지켜보시고요. 뭐 100억짜리 집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수요와 공급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값은 실시간 내려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뭐 문재인 정부 때 태릉 과천 뭐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속도에 중심을 둔 정책이라 실패했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의 그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이재명은 정책적 방향, 도심 속도 실행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도심 용산 2만 가구, 그다음에 태릉 과천인데, 과천은 방첩사와 이번엔 경마장입니다. 과거의 청사와 그 부지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서울시라던가 문화재청이나 국방부나 관련 부처와 최소한 갈등을 줄이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까, 그런 연구 끝에서 이번에 태릉CC라든가 과천의 부지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 같은 용지로 다시 재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도심 속도 실행에서 이미 첫 삽을 뜨기 시작했고,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동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행, 공언, 비어있는 약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약속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설 연휴 앞두고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좀 정반대입니다. 국민 여론은. SBS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52%, 또 MBC 여론조사를 보면 공감하고 있다가 50%, 각각 다 긍정적인 여론이 더 앞서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사실 2,500만 가구 중에서 다주택자가 5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거든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만 봐도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좀 높아지는 결과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를 걸고 있다. 라는 것이고, 지금의 이런 방향들, 그리고 특히나 이 타겟팅에서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내시잖아요. 그런 마이크로 타겟팅이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하다라고 저는 읽히고 있다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저는 시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 국민들께서도, 특히 이해 당사자가 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책적인 일관성과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오히려 방향을 세우기는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이 부동산을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법한 시그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팔면 이제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인간의 이제 본성을 좀 거스르는 그런 이제 판단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자기 분당 집을 안 파는 이유가 부동산 가치가 오르니까 안 파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뭐 임기 끝나고 나면 50억 될 거라니까 그거 어떻게 팝니까? 본인도 당연히 자기 자산에 대해서 노후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싶은 안정적인 그런 노후 대비책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예.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주택자가 싸게 팔면 된다 그러는데요. 본인이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됐는데 예. 그 집을 싸게 팔려 해서 손실이 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실을 안 보려고요 세입자한테 전가하면서 버티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기대한 효과가 안 생기면서 다주택자들을 버티기 때문에 그 세입자와 이제 청소년 신혼부부들이 집을 못 가거나 아니면 더 큰 세입 부담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손실을 안 보려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하게 되면요 이게 역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대변인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본성 거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철저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지고 있고 버티면 그게 이익이냐, 아니면 팔면 이익이냐, 철저하게 그걸로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으면 버티면 손해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고 있고 본인은 합니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어디 한번 버텨보십시오. 팔려면 파시고 안 팔려면 안 파셔도 되는데 가지고 있을 때 당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굳이 안 파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보유세는 본인이 다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뭐가 이익인지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예. 손실이 나면 양도세가 없다. 정은호님이 말씀하셨고, 이인섭님은 보유세를 내면 된다. 제이리님이 세금 내면서 갖고 있던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이렇게 잘 듣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